햇살이 이렇게 따갑게 내리쬐 정도로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제만 해도 완전히 이제 달랐거든요. 어제는 강풍이 막 불고 비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비가 오다 말다 하면서 사실 이 비가 내려서 노면이 축축하게 젖으면 이송 과정에서 비탈길에서 좀 미끄러질 수 있고 이런 우려가 있고, 또 비가 오면 발사체를 이제 연결하는 작업에서 발사대에 연결하는 작업에서 전기적인 어떤 문제, 또 강풍이 불면 위험할 수 있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이송이 어저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하루가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송이 이루어졌고요. 이송이 된 다음에는 오늘 오전까지 이제 기립을 마쳤고, 오후에는 이제 전기적인 점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곳 현장에는 정말 많은 이제 취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그 KBS 보도국에서만 5명의 취재 기자가 나와 있고 3명의 촬영 기자와 스태프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나와 있고요. KBS에서만 중계진 포함해서 거의 100명 가까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취재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방송사들은 이동식 스튜디오들을 다 차려가지고 지금 누리호 발사 현장을 전하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비표를 차고 있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노란 비표, 이게 약간 이제 어버이날 뭐 이렇게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아니고 이 비표가 있어야 이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내일 발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안상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해서 이 비표를 발급받은 사람만 이 나로우주센터 입구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더 안쪽으로는 통제동과 이제 발사대가 있는 그곳으로는 저희 이 비표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이제 그 실무진 그분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는 평소에 시민들이 이렇게 와서 구경하시는 이제 우주과학관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까지는 저희 취재진이 들어와서 지금 취재를 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발사 꼭 성공을 해야 될 텐데요. 항공우주연구원에 이제 마크가 찍혀 있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현장에 나와 있어서 기쁘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곳을 좀 구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지금 오늘은 오셔도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만 들어와서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고요. 그만큼 생생하게 잘 현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누리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이걸 들고 나와 봤는데요. 이게 누리호 모형입니다. 130분의 1이니까 이것의 한 130배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 산을 넘어서 발사대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놓고 할게요. 놓고 해도 되죠. 보시면 130분의 1 크기로 작긴 하지만 정확하게 배율을 맞춰서 모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과기부에서 저희에게 이제 제공을 해주셨고, 이제 각종 이제 TV 뉴스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출연을 할 때, 누리호를 설명을 할 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맨 아래쪽이 1단입니다. 어디까지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요 대한민국 써져 있는 요 부분까지가 이제 1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달려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엔진, 액체 엔진이죠. 75톤급 액체 엔진이 4기가 달려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해가지고 4기가 이제 묶여 있는 상태고요. 이 묶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고도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누리호가 지난해 10월에 1차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발사체가 1, 2, 3단 분리까지 되고 날아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성능은 충분히 이제 검증을 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 엔진이 가장 큰 추력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2단은 그 바로 윗부분 누리라고 써져 있는 부분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단에도 이제 75톤급 액체 엔진이 1기가 들어 있습니다. 1단이 분리되고 난 뒤에 2단에서도 액체 엔진이 추력을 내면서 또 추가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위성이 실리는데요.
원래 1차에는 위성 모사체라고 해가지고 모형 위성만 실렸습니다. 근데 이번 2차 발사의 특징은 그 모형 위성만 실리는 게 아니고 실제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해서 기능 작동을 하는 그런 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발사체가 날아가고 나서 실제로 위성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궤도에 올려지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저희가 연구진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성능 검증 위성은 제가 그 성능 검증 위성을 만든 이제 업체를 취재 가서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요. 성능 검증 위성 안에 또 자그마한 4개의 큐브 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4개의 큐브 위성은 국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위성이고요. 뭐 미세먼지를 측정한다든지, 뭐 백두산 분화구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큐브 위성들이 성능 검증 위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검증 위성이 고도에 올려진 뒤에 이제 시간차를 두고 큐브 위성을 하나씩 우주에다 이렇게 사출한다고 하는데, 뱉는다고 하면 좀 그런데 이렇게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큐브 위성들이 저궤도에서 기능을 하면서 고화질의 영상을 찍고 이런 기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리호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이전에 발사됐던 나로호하고 좀 착각을 하시는데, 착각이 아니고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 누리호가 좀 더가 아니고 훨씬 더 크고요. 길고 이렇게 생긴 형태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13일에 왔습니다. 월요일 날 왔는데, 그러니까 발사 원래 예정일 D- 이틀 전에 왔던 거죠. 그래서 이틀 전부터 이제 취재를 할 예정이었는데, 13일 날 그래서 이 누리호가 그 이송될 그 트랜스포터라고 하죠. 이송시키는 그 차량에 실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짜잔 하고 이제 나가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좀 내리고 그다음 강풍이 불면서 그게 하루씩 이렇게 수년이 되면서 오늘 오전에 이제 이송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이송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7시 20분에 조립동을 출발해서 발사대로 약 1시간 동안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을 할 때는 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누리호에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진동 차량이라고 하나요? 최대한 진동을 줄이고 천천히 해서 뭐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는 한 1.8km밖에 되지 않는데 1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이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송을 할 때 이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 상태로 이렇게 천천히 비탈길을 올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비탈길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눕혀있는 이 누리호에 기립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립을 했습니다. 기립을 해서 지금은 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발사대 옆에 이 상태로 있는 거고요. 기립을 마친 게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립을 하면 이제 저절로 이제 쏘아지는 게 아니고 발사대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발사대하고 연결을 하는 이유는 누리호가 자체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전기적인 공급, 전원 공급, 그리고 뭐라 그러죠?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추진체를 주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추진체를 주입하는 게 바로 발사대를 통해서 주입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사대와 이 발사체를 이렇게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한 다음에는 이제 전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추진체들이 이 산화제 이런 것들이 주입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뭐 막힘이 없는지, 이런 기밀 점검이라고 하는데 새거나 막히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작업이 모두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과기부에서는 저녁 7시 이전에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사는 몇 시에 되는 것이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내일 이제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목표 시간은 오후 4시. 오후 4시에 쏘는 게 목표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계획대로 되려면 모든 방해 요소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내일 오전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실제로 이 연료와 산화제 이 주입을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주입을 하면 이제 쏴야 됩니다. 쏠 때 혹시 방해되는 것들이 없는지를 점검해서 오후 한 2시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정도의 발사관리위원회를 또 열어서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그 발사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오후 4시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후 4시에 만약에 발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면 10분 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이제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이제 절차가 진행돼서 쏘아 올리는 그 작업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먼저 일단 엔진 추력 300톤에 도달을 하면 고정장치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 명령이 내려지고요. 그래서 발사체가 이륙이 되고 그 발사대와 발사체를 연결하고 있던 플레이트라고 하죠. 그것들이 이제 분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주로 이제 날아가게 되고요. 누리호 2차 시퀀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누리호 2차 시퀀스 보이실까요? 글자가 조그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륙을 하면 되게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127초가 지나면 1단이 분리가 되고요. 이제 페어링 분리가 233초가 지나면 페어링이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단이 분리가 되고 검증 위성,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가 되는 시간이 897초. 요때 이제 고도 700km 이제 도달을 해야 성공을 하는 거고요. 1차 발사 때 요 700km 고도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실패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요번에는 성능 검증 위성을 897초에 요 700km 고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67초 정도가 지나면 위성 모사체. 요번에 성능 검증 위성만 실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요번에도 위성 모사체가 실립니다. 모형 위성이죠. 그냥 무게만 있는 그것이 이제 분리가 967초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모든 2차 비행 시퀀스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궤도에서 성능 검증 위성 분리하고 위성 모사체 분리 여부 데이터 확인까지 약 30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특보를 보실 텐데, 그러면 성공 여부 언제 발표되는 거냐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예정 상황으로는 예정 목표는 4시에 발사를 하면 5시 10분 정도에 이제 성공 여부를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이제 성공을 해서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취재진도 이제 5시 10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냐를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과기부 장관님이 나오셔서 이제 발표를 하실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드리고자 준비했던 내용들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 혹시 궁금해하고 계신지 잠시 보겠습니다. 병아리반 선생님은 아닌데, 병아리반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하신다고 어느 분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켓 기술을 알려주는 나라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를 성공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 로켓 기술을 뭐 우주 선진국은 많죠.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다 우주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 기술을 저희가 이렇게 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로를 발사할 때 러시아와 협업을 하기는 했지만
연구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로호가 실패를 해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정확히 러시아에서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번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제 3단 분리가 돼서 위성 모사체가 왜 제 궤도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느냐를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불과 2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까지 해서 예정됐던 발사 기간보다 불과 한 달밖에 더 길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을 보완해서 지금 6월 15일을 원래 지금 이제는 이제 16일 발사 예정일이 됐지만 당초에는 15일 날 발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이렇게 매우 빠른 속도로 이거를 보완하는 단계가 진행이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게 모두 우리 국산 이제 발사체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공을 한다면 그 모든 데이터를 또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누리호 발사에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크게 이제 큰 일로 삼고 있느냐, 뭐 우리가 그렇게 우주 선진국도 아닌데 굳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주 선진국으로 한순간 갑자기 다가설 수는 없겠지만 이 단계를 거쳐야지 언젠가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성 기술은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위성을 실제로 많이 쏘아 올리고 있고 위성 기술에 있어서는 뭐 뒤지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그거를 우리 발사체에서 실어서 내보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얼마나 또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발사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내일 발사를 해서 성공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쭉쭉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이벤트가 내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이 누리호 발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또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해주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 TV를 통해서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KBS에서 내일까지 계속 누리호 발사를 취재를 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서재희 기자였습니다.